저 같은 경우에는 직장 동료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자가 격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동선 같은 게 바로 다 공개가 되잖아요.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는 입장이긴 한데 그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인터넷 같은 데서 악플 같은 게 많이 달리더라고요. 병 걸려놓고 막 다녔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 이렇게 해명할 수가 없잖아요. 걸린 사람은. 이게 사실 이래서 여기에 갈 수밖에 없었고, 뭐 이래서 나는 이 버스를 탈 수밖에 없었고 라는 이유들이 분명 각자의 이유가 있을 건데, 사실 몸이 아프고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좀 많이 슬픈 것 같아요. 팬데믹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타인을 증오하고 사회를 분열시키는 이런 감정과 사실은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팬데믹 시대에 부정적인 어떤 이 사회적 감정이 집단적으로 감염되는 이 현상을 이모데믹이라고 불러봤어요. 그러니까 이모션하고 엔데믹을 합쳐서 이모데믹. 정보의 어떤 이런 막 감염 같은 거를 인포데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정서의 이런 집단적인 감염, 부정적 정서의 집단적 감염을 이모데믹이라고 불러봤어요. 그렇다면 이 이모데믹을 극복하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가 되겠죠. 아까 처음에 교수님께서 동조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그런 동조가 이제 부정적인 것과 결합이 되면 이제 이모데믹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동조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아주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이 장면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알파고의 대국이죠. 당시 여러분 혹시 누가 이길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이세돌. 당연히 이세돌. 네. 네. 혹시 저는 알파고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도 알파고가 진짜요? 이길 거라고 아, 생각했는데. 진짜요? 근데 말을 꺼내기가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에이 이세돌이 이길 건데 뭐 이랬는데 혼자 알파고가 이길 거라고 예측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이 인간이 직관이라는 측면에서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인간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측을 했죠. 근데 4대 1로 알파고가 압승을 했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의 예측과 어긋났죠.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정말 궁금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올바른 예측을 했을까? 그래서 그 당시에 누가 어떤 예측을 하는지를 저희가 데이터를 모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재미난 결과가 나왔냐면 이고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고 네트워크는 여러분이 중심이고요. 여러분 중심으로 여러분과 관계 있는 사람들의 관계들을 네트워크로 표시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인맥도 같은 건가요? 예, 석천 씨가 있잖아요. 그러면 홍석천 씨 중심으로 5명의 친구를 절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 그 5명의 친구가 서로 얼마나 아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게 이고 네트워크예요. 서로 친한 애도 있지만 그렇게 그냥 대면대면한 애도 있어요. 네. 네. 그러면 네트워크의 밀도가 좀 낮은 편이에요. 그렇지. 예. 네트워크의 밀도가 높다는 거는 내 중심으로 5명인데 사람이 5명이 다 친해요. 그럼 네트워크의 밀도가 최고인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거 네트워크의 밀도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되게 낮은 것 같아요. 사슬이 끊긴 데도 있어요. 네. 이렇게 친하고 이렇게 친한데 둘이는 왼수지간인 경우가 예. 그렇죠. 네, 저희가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로 알파고 승리를 예견했던 사람들의 이고 네트워크가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밀도가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세돌이 이길 거라고 하지만 내 5명은 서로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서로 의견이 일치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고 네트워크 밀도가 높은 사람, 다시 말해서 나를 중심으로 절친들이 서로 친한 경우에는 사실은 목소리가 하나죠. 하나일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서로 친하니까 의견이 일치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에고 네트워크의 밀도가 낮을수록 다양한 정보의 소스들을 갖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고 맞습니다. 좀 객관적인 판단을 네. 할 수 있기에 유리하다라는 예. 말씀이시죠? 그래서 동조가 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약간 두루두루 사겨라라는 말씀을 그래서 하신 건가 어른들이. 예. 아, 그래서 저보고 다들 끼리끼리 논다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때 신천지 교인분들이 아무리 주변에서 위험해, 모이지 마, 이러지 마 이렇게 했는데도 우리 괜찮아 했다가 병균이 다 맞아요. 퍼진 것도 네.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
밀도가 굉장히 높은 그룹이었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SNS나 이제 너튜브 채널에 저와 취향과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네. 모여 있게 되잖아요. 네. 숫자로만 보면 구독자 뭐 250만, 팔로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깊게 들여다보면 비슷한 의견이 주류를 이룰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SNS가 어떻게 보면 팔로워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게 하나의 우물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 정치인 중에서 정말 이상하게 이 상황 판단 안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가끔 보면 누구들을 끌고 다니시냐면 소위 말해서 가신 그룹을 끌고 다니세요. 예스맨들. 주변에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은 다 똑같은 목소리를 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어서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완전 이상한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모두가 예스할 때 아니라고 하는 사람 한 명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동조 연구에 굉장히 중요한 리서치예요. 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그 미덕이라고 여겨졌던 가치도 지금은 좀 우리가 팬데믹 시대는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네요. 네. 뭉치면 다 죽어. 터지면 살아. 거리를 둬야 최소 되고요. 2m. 예. 제가 이태원에서 가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 관광객이나 외국인들, 특히나 요즘에는 이제 유럽, 미국에서 귀국한 뭐 유학생, 교민 뭐 이런 분들 오시면 살짝 뭐 이렇게 그 마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어떻게 하면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그것도 좀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메르스 때 그 전남 순창의 장덕 마을에 메르스 환자가 한 명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를 완전히 방역을 하고 그다음 격리를 했어요. 완전 봉쇄를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거기다가 음식 보내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경험을 했던 노인들께서 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대구 시민들에게 응원을 보내주는 거예요. 화이팅 하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경고하냐면 절대로 확진자를 낙인 찍지 마라. 우리가 당해봤는데 너무 고통스럽더라. 그들을 비난하지 말고 도와주자. 그들이 얼마나 힘든지 우린 안다. 왜? 겪어봤으니까. 이게 공감력이잖아요.